안녕하세요. 성동 무지개대학 커피 강의를 진행하는 김인혜 강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제는 로스팅 정도에 따른 커피의 맛 차이와 핸드드립 도구의 명칭과 역할이에요. 커피의 맛은 다양한 이유들로 결정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품종과 가공 방식에 의해 커피 맛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또 하나,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진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내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생두를 제가 또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두 종류의 원두도 또 준비를 했어요. 색깔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먼저 보여드렸던 생두의 색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보던 원두 색깔하고 다른 뭔가 연한 연두색 혹은 약간 연한 노란색이었죠. 원두는 어떤가요? 두 가지 원두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까이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더 분명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하나는 연한 갈색이고요. 하나는 좀 어두운 갈색이에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고요. 뭔가 반짝반짝 기름기도 돌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콩의 차이를 알면 로스팅에 따른 맛의 차이도 알 수 있고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내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볶기 전에 생두를 먼저 한번 볼까요? 볶기 전에 생두. 네, 색깔도 원두색하고 많이 다르고요. 콩도 매우 작아요. 사실 제가 준비한 이 두 가지 콩은 동일한 에디오피아 콩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볶은 건데요. 콩이 매우 작고 이거는 콩의 크기가 커졌어요. 우선 이 생두를 먼저 보면은 제가 밀도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콩을 한번 깨보도록 할 거예요. 콩을 바닥에 놓고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세게 눌러서 깨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세게 눌러도 보고 그리고 주먹으로 쾅쾅 쳐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아마 이 생두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 밀도가 단단하죠. 하지만 이 두 원두는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아마 깨질 거예요. 먼저 연한색 원두를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조금 단단하긴 하지만 분명 파삭하고 소리가 깨지네요. 어이구. 그리고 이번엔 진한 갈색 원두, 어두운 색깔의 원두를 깨보도록 할게요. 파삭하고 훨씬 쉽게 깨질 거예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금방 깨져버렸죠. 이렇게 생두보다는 로스팅 후의 원두들이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볶은 원두일수록 훨씬 더 밀도가 약해요. 로스팅이라는 거는 고기를 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레어로 굽는 것과 미디움 레어, 그리고 웰던, 볶는 정도에 따라 맛이 다 다르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약하게 볶으면 주로 신맛이 나고 좀 더 볶으면 단맛이 주로 나고요. 많이 볶으면 약간의 쓴맛, 탄맛이 좀 나기도 해요. 그 맛의 차이 때문에 커피를 내릴 때 물의 온도나 원두를 분쇄하는 굵기가 달라지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밀도가 강한 원두, 즉 약하게 볶은 원두는 커피콩 안에 구멍이 한 4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게 볶은 커피는 구멍이 8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구멍의 차이 때문에 까만 콩이 이 까만 콩의 밀도가 훨씬 더 약해서 커피가 훨씬 더 잘 추출이 되는 거죠. 커피 성분이 더 많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볶은 커피는 물 온도를 조금 낮춰서 내리고 이렇게 약하게 볶은 커피, 색깔이 연한 커피, 이 커피는 구멍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잘 안 나오니까 약하게 볶은 커피는 커피 성분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죠. 우리가 보리차나 차를 우릴 때 어떤 물을 사용하죠? 뜨거운 물을 사용하죠. 잘 우러나라고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두를 분쇄할 때도 약하게 볶은 원두는 원두랑 물이 더 많이 만나라고 얇게 갈아주고요. 강하게 볶은 원두는 쓴맛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굵게 갈아서 원두와 물이 좀 덜 만나게 하는 거죠. 어떤가요?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내리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핸드드립을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핸드드립을 내리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물 온도와 원두의 굵기를 조금 조절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핸드드립을 내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의 명칭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핸드드립 도구를 준비했고요. 제가 하나하나 도구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이시는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뭔가 구멍이 하나 있고 고깔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이거는 바로 드리퍼라고 하는 커피를 내릴 때 추출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열 전도율이 좋고요. 저는 오늘 구멍이 이렇게 크게 하나 뚫려 있는 드리퍼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커피를 추출할 때 받아주는 부분, 이 부분을 서버라고 하고요. 유리 서버라고도 해요. 다양한 용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한 잔 분량의 작은 서버를 이용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한 컵, 두 컵, 세 컵까지 내릴 수 있는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부을 수 있는 주전자가 필요하겠죠. 지금 보면은 작고 귀여운 주전자인데요. 역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이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드립포트라고 명칭이 따로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원두를 분쇄할 수 있는 핸드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전자동식으로 되어 있는 그라인더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수동으로 원두를 분쇄하는 핸드밀이라고 하고요. 위에 쪽으로 원두를 넣어서 원두를 분쇄한 후에 아래쪽으로 받아서 이렇게 분리 후에 원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분쇄 굵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간격을 좀 떨어뜨려주면 굵기가 굵어지고요. 간격을 좀 좁혀주면 굵기가 얇아지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종이 필터가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하리오라고 써있는 오늘 필터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브랜드명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드리퍼가 1에서 2인용 사이즈의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1에서 2인용으로 작은 사이즈의 종이 필터를 사용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깔 모양으로 생겼죠. 이 종이 필터를 이렇게 옆면을 접은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리퍼 위에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살짝 꼬집해서 이렇게 안착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또 필요할까요? 물과 원두. 가장 중요한 물과 원두가 필요하겠죠? 물과 원두를 준비했다면 이제 커피를 내리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을 끓여서 드립포트에 물을 준비해 두었고요. 원두는 미리 넣어 두었는데 원두를 분쇄하는 모습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원두를 분쇄하는 소리도 들어보셨나요? 약간 정감 있는 소리 같아서 제가 들려드렸어요. 이렇게 원두를 분쇄하고 나면 아래쪽으로 원두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강하게 볶은 원두를 좀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살짝 낮춰보았고요. 원두의 굵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굵게 해보았어요. 자, 원두를 넣은 후에 드리퍼 위에 있는 원두를 약간 수평을 다지기 위해 살살살 흔들어 줄 거예요. 이때 너무 세게 치면은 아래쪽으로 탬핑되듯 밀착이 되기 때문에 추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살짝 수평을 다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핸드드립을 내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저울 없이 그냥 사용을 해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저울을 이용해서 제대로 내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원두가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빼기 위해 약간의 뜬물을 줘요. 그래서 위에 표면에 살짝 얹듯이 뜬물을 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원두와 물이 만나도록 한 뒤에 중심에서 물을 부을 때 천천히 원두랑 물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시면서 1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원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줄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천천히. 첫 번째 물줄기가 원두를 전체적으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한 다음에 잠시 멈추고 두 번째 물줄기 들어갈게요. 두 번째 중점이 다 낮아지기 전에 두 번째 물줄기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물줄기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굵어도 괜찮고요. 멈춘 후에 다시 중점이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때 다시 세 번째 물줄기 들어갈게요. 전체적으로 원두와 물이 만나도록 그래도 벽까지 물이 가지는 않죠. 중심에서 내려도 충분히 확산에 의해서 원두의 성분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물을 쭉 부어주신 후에 완벽하게 커피에 물이 빠지기 전에 저는 드리퍼를 주전자로 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잔의 커피가 내려지는 거죠. 지금 제가 내린 방식은 강하게 볶은 커피를 내릴 때 사용하는 정드립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 드리퍼에 남아있는 원두의 커피 모양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가해 부분은 남아있고 가운데 부분은 살짝 떨어져 보이는 약간 해구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커피를 내리셨다면 정말 잘 내리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는 이렇게 내리는 방식에 의해서 핸드드립은 더더군다나 맛의 차이가 큰데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쇄 굵기와 물의 온도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나에게 맞는, 나의 취향에 맞는 맛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약하게 볶은 원두를 가지고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커피 강의를 진행한 성동 무지개대학의 김인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